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황재영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감 마성 농아미 지역구인 황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시력팀 선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역 출신 운동선수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력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운동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숙사 확보가 중요합니다.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숙사를 마련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선수들이 향후 감독이나 지도자로서 역할에 대한 꿈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경 출신의 국제대회 수상 선수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은퇴 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한 운동선수들에게 문경시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지역사회 운동선수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문경시의 시력팀 처우를 개선하고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고향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경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운동선수들의 안정적인 경로 확보를 동시에 이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입니다.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문경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해결책을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실업팀 선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프트 테니스, 육상, 씨름 3개 종목의 실업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역 홍보와 엘리트 체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청 실업선수단은 시소유 3개소, 임대 4개소를 포함한 7개소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테니스 선수단은 기혼자인 남자 4명을 제외한 3명은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생활하며 여자 선수는 모전동 소재 아파트와 투룸 2개소를 임대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 선수들의 숙소가 분산되어 있어서 선수단 운영과 관리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대 숙소 계약이 종료되면 단일 건물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육상 선수단은 흥덕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3개소에 선수 7명이 거주하며 씨름 선수단은 시 소유인 문경 천하장사 씨름장에 선수 13명이 생활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업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와 일자리 창출 등은
국가적으로도 대책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출신 선수들의 은퇴 후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과 분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실업팀 선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황재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황재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경시가 실업팀을 지금 3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근래 들어서 상당한 우리 경기에 대한 나가서 문경시의 위상을 많이 떨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장사 씨름 대회도 지금 어제 개최해서 올라매도 전국 대회를 2번째 지금 하고 있고, 소프트 테니스는 우리가 소프트 테니스의 메카라고 우리 자칭하면서 국제 소프트 테니스장도 겸비한 우리 문경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기량을 많이 펼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혜택들은 좀 뭔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숙소 문제가 가장 지금 미약하다. 이 부분은 선수들은 한데 모여서 서로 협동, 화합하면서 의견도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지금 예대윤에 있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더본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더본 사람들한테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육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흥덕동에 대한 모한 맨션에서 3군데 방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임대가 지금 4군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숙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거 계십니까?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군 모두 지금 간사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일정 부분을 돌리고 해서 전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문경 지역의 어려움은 지금 점촌 지역 원룸부터 투룸 비롯해서 집들이 많이 부족하고 구하려고 해도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임대 만료가 돌아오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벌써 알아보고 있지만,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천하장사 씨름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깊이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 함께 고민하며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선수들이 특히 요즘 또 육상에서 상당히 많은 성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문경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고, 특히 소프트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경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종목인데, 초등학교부터 저희들 고등학교까지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간 선수들이 전국에서 항상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실업 선수로 있을 때 우리 문경시의 우수한 기량을 처음부터 밟아온 사람들이 문경시의 선수로 등록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실업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우수한 선수를 쉽게 말해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향후에 우리 문경시에서 그만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례로 농협으로 간 친구들은 농협에 마치고 나면 은퇴하면 농협의 직원으로 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처우 개선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선수들을 키워놔놓고 뺏기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질의에도 말했다시피 문경시나 아니면 하부기관 특히 관광진흥공단이나 이러한 부분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 하면, 선수들이 계속 우리가 나가서
국가대표도 되고 아니면 국제대회가 상을 받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혜택을 좀 물론 다른 데에서 우리가 규정상에 보면 쉽게 말해서 특별 보너스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좀 미약하다. 또 뭔가 하면 지금 현재의 코치나 감독이 보시면 우리 문경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 지금 감독님 계시던 분이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고 지금 감독님도 타지에서 오신 분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문경 출신들이 그만큼 자격도 있습니다. 출신들이 국가대표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코치도 올라가고 감독도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해당 우리 실무부서하고 우리 시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갖고 좀 사기를 좀 복돋아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마을체육에 관련돼서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가은체육회장의 인준에 관해서 지금 규정과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 그러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의가 제기해서 인준 취소라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부서하고 잘 협정해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우리 스포츠윤리위원회도 그걸 다 있고 하지만은 정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선수단 육성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절차를 지켜서 검토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체육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함께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서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잘 사는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지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최일선 복지인 경로식당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수 경로식당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간내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하루 이용 인원이 180여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지관 옆의 경로당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50명 정도밖에 동시 수용이 되지 않아 3교대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이 되기 전부터 대기줄을 서서 순번이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3교대로 식사가 제공되는 동안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는 그분들의 생존에 관련된 최일선의 복지입니다. 모전 주공 아파트 내에 100여 평의 유의부지가 있어 지평부의 의지가 있다면 건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한 끼의 식사를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해결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최일선 복지인 경로식당 건립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주 5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어르신은 180여 명으로 11시 30분에 배식을 시작하여 1일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공간이 협소하여 1층의 경로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장소와 식사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식사 제공 및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오랫동안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들이 협의해 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안해 주신 모전주공아파트 내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 부지로 사용에 있어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부지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최일선 복지인 경로식당 건립 건의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협의를 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오동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장수식당 앞쪽에 100여 평의 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게 녹지 지역인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지역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관리사무소에 상의를 해보시고 그 건립은 뭐 시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시에서 되겠다라든지 뭔가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일러실하고 이게 한 1m 50 정도인가 이렇게 두께가 있더라고요. 원주 지역인가 거기는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을 그 위에 지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래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알아보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력이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저희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점천 5동에 근무를 했었지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LH에서 기부 체납에서 이게 시작이 됐지만 그런 LH 부지에 대한 그 동의와 그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부분은 상당히 거기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안전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수반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점천 5동의 유해 부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마련해서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지역구 세 분 의원님도 계시지만 함께 다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계시는 동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천 2동, 4동, 5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점천 4동 행정조직 개편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점천 4동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동지역과 같이 동장님 이하 행정민호팀과 맞춤형 복지팀의 두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팀에서 복지 업무와 농업, 축산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점천 4동은 1, 2, 3, 5동과는 다른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문경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점천 4동의 가축 사육 두수는
한유구 기준 1282마리로 1256마리인 문경읍과 비슷한 수준이며 739마리인 동루면보다 많습니다. 또한 점촌 4동의 연간 과실류 생산량은 3,883톤으로 가은읍 1,788톤 및 호계면 1,640톤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러한 단순 수치만 비교해봐도 복지 업무팀에서 농업과 축산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가 가중할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점촌 1, 2, 3, 5동과 비교하여 면적이 넓고 농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농 복합지역인 점촌 4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업팀을 신설하여 농업, 축산, 토목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면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 4동 행정조직 개편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 4동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1, 2, 3, 5동과 다르게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농업, 축산 업무가 다른 동지역보다 규모가 큽니다. 다만 현재 국가정책으로 공무원 정원을 2026년까지 동결시켜둔 상황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더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팀 신설을 통한 조직 확대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 신설을 통한 조직 정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촌 4동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고 민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동지역과는 별개로 농업직 시설직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결혼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민 업무를 수행 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결혼 최소화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 변경 시 팀 신설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촌 4동 행정조직 개편 필요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의원들 질의에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답변서도 제가 잡았고요. 예견된 아주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문경시에 9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청의 직원들. 정원이 지금 983명입니다. 현원은 971명이라서 지금 많이 좀 지금 덜 지금 말하자면 정원 채워져 있는 12명 상황이 부족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언제 보강이 됩니까? 저희 10월 달에 이제 신규 채용된 인원이 복귀하고 하지만 저들이 사실은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이지만 이게 수요 예측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많이 요즘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 조금 더 좀 넓게 그 인력 수요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하고요. 예. 휴직 현황을 제가 봤어요. 총 휴직 현재 인원이 몇 분이신지 아시죠? 예, 84명이나 됩니다. 예,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여 대부분이 질병이나 내지는 육아휴직입니다. 예. 말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여성들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런 거는 사전에 예견된 그 인사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까 갑자기 이렇게 결혼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사동 문제도 그래요. 덧붙여서 제가 사동 문제 행정을 들여다보고 사동 출신 현직 동장님이나 내지는 퇴직 공무원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거는 우리 인사팀에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뭐 좋은 게 좋다 이래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이번 기회로 아까 약속하신 대로 그 전문직 인력을 연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앞으로는 점천 사동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 조직 개편도 불가하단 말씀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사팀에서도 미리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결혼 내지는 출산 내지는 갑자기 병고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물론 잘해 온다고 봐요.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더 한번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인원이 결혼되면 우리가 정원 총량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보충도 못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꼭 좀 잘 명심하셔서 조금 더 세밀한 인사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여러 면에서 저희들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부적인 인력 문제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자체들의 어떤 그 미래 부분에 대하고 본인의 자존심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인사를 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또 다소 원론적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잘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네, 직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두 자녀에 대한 문경시 장학회 다자녀 장학급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로 합계 출산율이 2022년 1.1명에서 2023년도에는 0.91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시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구체적이며 파격적인 예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경 시민들의 46%는 문경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자녀 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를 꼽아 설문 항목 8개 중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서 본 의원은 문경시 장학회의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급 지급 대상을 현재의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문경시는 다자녀의 개념을 2자녀 이상으로 설정한 문경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일부 정액해서라도 정책의 취지에 맞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2자녀 가정의 생활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자녀에 대한 문경시 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에서는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생활장학금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2 내지 3년제 대학생 200만 원, 4년제 대학생 300만 원으로 2023년 총 1,402명의 학생들에게 9억 9,9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20억 원의 장학회 출연금 중 10억 원이 다자녀 생활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문경사랑 장학금, 고등학교 행복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다자녀 장학금이 초, 중, 고, 대학교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곳은 문경시가 유일하며 타 시군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매년 다자녀 장학금 예산이 현재 11억 원에서 약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사업 확대 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문경시 출연금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예산부서 협의 및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이 선포된 시점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시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자녀에 대한 문경시 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답변서 부분에서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이제 문경시장의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시책의 어떤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외부에서 사람을 유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7만 시민이 잘 살 수 있게끔 7만 시민이 잘 살면 외부에서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2022년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0.9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색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왜? 지금 현재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다자녀 생활 장학금이 많다. 제가 이걸 한 1년 정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4대 축제를 하면서 4대 축제 비용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 별개로 문화축제 다 합쳐갔을 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지 않은 걸로. 당연히 나는 문화축제 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문경시 농산물도 홍보하고 그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 변명이 타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에서는 아직까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궁색적인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른 것까지 다 비교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 문경시에서 봤을 때 지금 2자녀 이상 되는 학생 수가 2,960명입니다. 3,000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면은 추가 예산 비용은 20억입니다. 3,000명의 학생들한테 20억이 과연 큰 돈입니까? 20억이면 다리 2개 놓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아이를 놓고 키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설문조사에서도 1위가 나왔던 보육료입니다. 양육비입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타 시군에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저는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문경 시민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게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문경에 대한 투자거든요. 자꾸 아이를 많이 낳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사실은 전입 다양한 시책을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국토계획법을 고쳐가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가 뭐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19배, 문경은 이제 3.2배에서 5배 정도. 4월에 조사를 했었으면 훨씬 많았겠죠. 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각종 전입 시책의 그 같은 어떤 지자체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 생활 장학금 이런 학생들의 선제적 지원이 또 다른 전입 시책이 될 수 있다고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저들 예산으로 전입지원금으로 20억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늘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면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직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순면 이목일리 금포마을 독립유공자마을 지정 촉구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영순면 금포마을은 독립유공자를 다수 배출한 역사적인 지역으로 이 마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2021년 3일절에는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13명이 포상을 받았고 이 중 금포마을 출신 강병수 선생이 건국 포장을 주서받았습니다. 강병수 선생 외에도 금포마을 출신의 강병유 선생, 2020년 강복절 건국포장, 강병욱 선생, 1980년대 애국장, 강래영 선생, 1990년대 건국포장, 강병운 선생, 1990년대 건국훈장 등 총 5분이 독립유공자로 훈포장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의병대장 운강 이강영 부대에서 활약한 기록이 운강 기록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금포마을의 후손들은 독립유공자마을 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기념마을 조성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선대의 생가 복원, 교지와 훈포장을 모은 전시공간 마련, 낙동강과 연계한 강강 코스 개발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후세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문경시와 지역사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올해 2월 24일에는 독립유공자마을 조성의 첫 번째 사업으로 강병유 선생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비 제막식은 금포마을의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선대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며 미래 세대의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새기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문경시 차원에서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면 이목일리 금포마을 독립유공자마을 지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광씨는 1450년대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삼인동으로 옮겨와 문경 입향조가 되었으며 효와 충의 정신적 뿌리가 누대로 이어져 구한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합병될 때 그 진가가 유감없이 발현되어 금포마을 진주광문에 5분의 독립유공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2월 강병유 선생 기념비 제막식을 계기로 금포마을 독립유공자분들의 위대한 업적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찾아보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질의한 결과 독립유공자 마을 지정에 관한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생가보건사업 및 전시공간 조성은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매년 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훈지청 검토와 국가보훈부 심사 및 기재부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포마을의 후손들이 민간사업 추진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경북 북부보훈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3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70%에 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포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 사업은 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와 예산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신청 절차 및 추진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국도 12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접촉하되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순면 이목 1, 2 금포마을 독립유공자마을 지정 건의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현 세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의 경의를 표합니다. 예. 국장님 되시고 난 뒤에 제가 이 현안을 우리 집행부에 던졌을 때 국장님 그 금포마을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여러 번 그 가봤어요? 개발 사업에 내가 자주 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유공자 마을 지정권에 대해서. 저는 우리 현 전쟁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그죠? 마음에 담아야 할 모든 것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세대는, 그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생가보건 사업 및 전지 공간 조성은 현충 건립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다. 추진위원회 강중대 위원장님하고는 한번 통화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강중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도 학교 선생님이어서 늘 일에 한 번씩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이 12월 달에 퇴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강규 선생님 추진위원장님 만나셔서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면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 및 매각설에 대한 현안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 및 매각설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경시 또한 간내, 동로, 호계, 영순, 신기 네 곳의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 폐지될 경우 지역 치안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 치안센터의 폐지 및 매각 여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발표나 결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매각설이 사실이라면 치안센터 폐지로 인해 지역의 치안 공백이 불어되는 상황에서 대처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마련될 것인지 경찰서와 협력하여 치안 강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설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는 2003년 지역경찰제 개편에 따라 파출소 통폐합 후 파출소로 운영되는 건물을 지역 주민의 민원 상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설치된 파출소의 하부 조직으로 상시 근무하는 파출소와는 달리 관할 파출소에서 해당 지역 순찰 또는 출동 시 일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문경시에서는 동로, 호계, 영순, 신기 4곳의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청 전략회의에서 기획한 전국 치안센터 폐지 지침에 따라 전국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치안센터에 근무 중인 경찰을 치안 수요가 몰리는 도심공원과 터미널 및 시장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치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센터 폐지안에 대해 치안의 공백을 우려한 농어촌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경찰청에서는 덕강역시와 대도시 권역의 치안센터만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농어촌 지역 치안센터 및 도농복합지역 치안센터 폐지 계획은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또한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경주경찰서 진현치안센터와 포항 북부경찰서 죽도 1치안센터 2곳만 폐지하고 나머지 농어촌 치안센터 폐지는 잠정 중단했습니다. 치안센터 폐지 지침의 철회가 아닌 보류인 현 상황에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치안센터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치안센터 폐지 반대 여론을 전달하였으며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해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설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로 그래요. 영수면 치안센터만 들어도 전에 부활됐다가 다시 없어지고 지금 다시 삼북파출소, 옛날에 사형파출소 관할이다가 다시 삼북파출소로 갔어요. 이런 치안 공백에서는 우리 고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문경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죠? 경찰서하고 합의도 잘하시고 협의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폐지보다 지금 매각설도 돌고 있어요. 근데 전번에 9월 4일 날 우리 김말수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매각설은 절대 없다.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과연? 그죠? 그렇게 함께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죠? 파출소가 있는 거가 없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시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의 행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 기본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어떤 보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자율방범대가 이제 정식 단체가 되었습니다. 국회에 통과해서, 그죠? 그러니만큼 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면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저녁급식 제공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서 저녁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많은 경로당이 점심급식만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에서 저녁급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식사 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경시는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로당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저녁급식 제공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등록 경로당은 39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2달에 한 포씩 제공하던 양곡을 금년 8월부터 매달 한 폭씩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인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 밥상 시범 사업은 시군별 한개소를 선정하여 인건비, 부식비, 양곡비를 지원하여 1인 3식을 주 5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식사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인력을 식사 참여 인원에 맞춰 배치하고 조리, 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 발표와 경상북도의 농촌 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 향상으로 2025년부터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저녁급식 지원 방법으로 제안하신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달성되리라 예상됩니다. 2025년 시행될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이 필요한 적합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영양 높은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저녁급식 제공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요게 답변 내용에 25년이 맞습니까? 24년 8월이 맞습니까? 제가 좀 답변할 때 서면상으로는 오타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답변할 때 금년 8월부터라고 금년은 맞죠? 저도 알기로는 금년으로 된데 이게 25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서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서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짜. 어르신들의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현 세대에 아이를 낳지 않는 현 세대에 어른들이 생명이 연장할 수 있고, 그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이거든요. 바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뭐 1일 3식 제도를 한다 그러는데 문경시만이라도 내년부터 1인 1식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수요를 조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로당 내부의 어르신들이 서로 돌보는 이런 시스템도 반드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들 국가적인 시책은 추진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깔끔히 사업단이라든지 시니어 클럽이, 그죠? 행복도움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경비를 더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1인 1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점심 되기 않고 저녁 때쯤 거의 한번 잘 돌아봅니다. 경로당을. 그러면은 그 말에서 희생을 해서 봉사를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지금 90세에서 100세 거의 아직까지도 건강하십니다. 서로 경쟁을 하듯이 식사를 하십니다. 사실적으로. 한 숟갈 드실 걸 두 숟갈 드시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부모를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면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인사이동시 시설 농업직 적재적소 배치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인사이동시 시설직과 농업직의 적절한 배치는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문경시의 읍면동 인사이동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건축직과 농업직의 부족과 토목직의 업무 효율 저하가 두드러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동로면에는 건축직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건축 관련 업무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의 중요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업에는 농업지역이 배치되지 않아 농업지원과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농업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양면, 호계면, 동로면, 마성면에는 토목직 9급이 배치되어 있어 업무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의 인력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복잡한 토목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건축직과 농업직의 공백을 해결하고 높은 직급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인사이동시 시설 농업직 적재적소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률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공사에서 감독을 맡아 설계 도면 및 인허가 문제를 검토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예산과 증가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예산 배정이 많고 큰 공사를 맡고 있는 토목, 건축 전문 부서에 경험 많은 직원들이 우선 배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인원 충원을 위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언론에도 나오듯 공직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연차 직원의 퇴사 증가와 시대 흐름을 반영하듯 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우리 시도 인력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과 민원 건수에 비례하여 시설직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경직된 조직 문화와 개편된 연금제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직의 인기가 낮아져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시설직의 신규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합 행정을 하는 일선 읍면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앞서 말씀하신 일부 면에 건축직이 배치되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구급 토목직이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후 인사 시 일선 읍면의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대로 해당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관련 부서와 읍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연창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업의 경우 현재 농업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원 직렬에 맞는 업무 분장을 통해 농업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읍면동 인사 이동 시 시설 농업직 적재적소 배치건에 대하여 남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남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국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행정직은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간업의 경우 농업직이 타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인사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직렬상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현재 거기 농업직이 초년차가 되어서 원활한 수행 부분도 있고 해서 실급을 그쪽 부서에 지금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잠깐 그래놨지만 곧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시설직인 경우는 사실적으로 면적 부분 같은 경우는 구급이 오면 좀 사회적으로 그 민원 해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시설직인 경우는 집행부에서 그죠? 시청에서 몇 년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직인 경우도 농업직에 보통 2명이 있습니다. 농업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유통하고 농업하고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2년 있었으면 밑에 부분이 같이 전출시키지 말고 그 부분을 한 명을 위로 올려주고 이래서 공백 기간이 없도록 그죠? 주민들도 알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너무 자주 바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님 바른 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가은 농암 마성 지역구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요구가 많으신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삼 모노레일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촉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7월에 안전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단삼 모노레일이 운행을 전면 중단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안전은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단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강해강업공단이 실시한 집안안전 정밀조사가 이미 2023년 11월에 모노레일 운행 구간 집안 침하 문제가 없으므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경시는 한국강해강업공단의 정밀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에서 추가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해야 한다면 강해공단에서 정밀조사를 한 지 9개월도 더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정밀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체 정기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중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산 모노레일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재개장을 한다고 해도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200여억 원의 큰 예산이 투입된 단산 근역의 관광시설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문경시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입니다. 예, 계속해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산 모노레일 운영 중단 연장 이유와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월에 개장한 단산 모노레일은 2023년 8월부터 배터리 안전 문제로 운행을 중지하고 이후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누수와 무인 운행에 필요한 통신 설비의 철거, 배터리 신뢰성 부족 문제까지 겹치며 불가피하게 운행 중지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에 완료된 한국강해강업공단의 집안 안정성 정밀 조사는 지하 갱도 부지로 판단되는 상부 승강장, 전망대, 캠핑장, 활공장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진행되어 하부 승강장에서 상부로 이어지는 모노레일 운행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별도로 운행 구간의 집안 안정성 조사를 위해 정밀조사 실시 기간을 찾으려고 했으나 적합한 기간을 찾지 못해 아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안 안정성 조사와 별개로 시설과 차량에 대한 안전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수행 가능 기관을 찾고 문의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뚜렷한 응답이 없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궤도 운송시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향후 검사를 의뢰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검증기관 섭외와 안전점검 절차를 진행하여 단산 모노레일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산 모노레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촉구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산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에 참 전망대, 캠핑장, 활공장, 참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그 참 우리 문경 읍내에 있지만 좋은 명소인데 지금 우리 모노레일이 운행 정지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 본 의원은 단산 모노레일 지금 뭐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뭐 안전검사하면서 계속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제가 제일 지금 절실한 거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또 사고도 나면 안 되고 안전은 좀 우선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제가 안전도 검사이기 전에 지금 이 절차가 이 공사 부분이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2021년도 그 욕지도 모노레일이 지금 사고가 났었을 때 그 파일이 파이프 타공식으로 돼 있어요. 지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단산 모노레일도 파이프로 된 모노레일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캐빈이 3톤 이상의 무게가 또 있어요. 가중치가.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지금 레일 지주가 파이프 타공식은 좀 부식도 되고 좀 뭐 부품이 좀 딸른답니다. 좀 나름.
그러다 보니 사고 위험이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 본 의원은 지금 그래서 지금 또 구간도 급경사 구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그래 지금 그것도 탔던 분들도 안전사고 때문에 뭐 보니까 물어보니까 몇 번 정도에 좀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뒤로 백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배터리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뭐 안전검사도 중요하지만은 레일 구간도 좀 변경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급경사 구간은 이 캐빈 3톤으로 인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요까지 부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아니, 고대행은 저 오늘 그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만 예. 아마 지금까지 운행 중에 그 운행 중단된 건수가 한 7건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문경이 관광 뭐 이미지에 좀 실추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 초기 투자 비용 100억에 보수 비용 합쳐서 한 약 2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행이 중단되어서 아마 우리 문경 그 랜드마크로서의 그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향후에 여러 가지 그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가감하게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돈이 한 20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점검을 하고 다시 뭐 공사를 좀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한 부분이 또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저 본 의원도 지금 우리 또 그 관광로터의 메이커인데 제가 또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기식으로도 가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길이가 길다 보니 중간 정도에 정차를 시켜서 갈아타는 부분도 좀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저도 한번 생각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200억이 들어갔는데 또다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우리 시민들로 봐서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또 이 모노레일 회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만나서 교감을 해서 뭐 우리 문경시가 또 뭐 반 투자를 하든지 그쪽에 반 투자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영을 전문성 있는 경영 그 회사라든가 이런데 민자로 좀 맡기는 부분도 좀 좋지 않겠나는 저희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회사와 향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많은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지적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계영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감 마성 농아미 지역구인 황재영 의원입니다. 관광 문경 디자인, 문경만을 색을 입히자 건을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관광 디자인의 독창적인 지역 색상을 접목시켜 관광 문경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의 특산품인 가몽사과와 오미자의 붉은색, 진사다완의 고유한 붉은색을 공통적인 색상으로 활용하여 지붕, 데크로드, 벤치, 가로등, 쓰레기통, 헌호 수구함, 원두막 등 공공시설에 디자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문경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며 관광객들에게 문경만의 독특한 매력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몽사과의 붉은색을 데크로드와 벤치에 적용하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뿐 아니라 문경 농업적 특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색상을 활용한 가로등은 밤에도 지역의 색감을 유지하며 진사다완의 붉은색을 쓰레기통과 원두막 등에 적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 변화는 문경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품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경의 독창적인 색상을 통일된
디자인은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높이고 관광 문경의 매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경 고유의 통일된 디자인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만의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통일성을 갖춘 체계적인 고유 디자인을 구상해보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신안군의 퍼플, 장성군의 옐로우시티처럼 특징적인 색이나 디자인을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지역 축제, 특산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관광 디자인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장기적인 관광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광 수요 관리를 위해 2025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문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고유 디자인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문경 디자인 문경만의 색을 입히자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이 황재용 아니고 의원님 그냥 보충 부탁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퍼플섬 자체가 보라색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도 있고요. 장성릉에는 옐로우시티는 꾸며가면서 완전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도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도 문경시가 앞으로 관광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트렌드로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변하신 것이 2025년도에 관광개발 기본 계획에 갈 때 꼭 반영되어서 문경의 새로운 변화를 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전 들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모전 들소리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46호이자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모전 들소리 전수관이 건립된다면 전성 회원들의 교육 외에도 정기공연, 초청공연, 관내외 학생들의 체험장 등 모전 들소리의 전승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예천, 상주, 구미 등 대다수의 경상북도 공연예술 문화유산들이 전수교육관에서 회원들의 연습과 후진 양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전 들소리는 여전히 컨테이너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국비 공모 미선정을 사유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이상 전수관 건립이 답보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모전 들소리 전수관은 영원히 건립되지 못하는 건지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도비 등 다각도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전수 교육관을 건립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보존해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 들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설립한 문경 모전 들소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문화유산으로 50여 명의 회원들이 정례적으로 정기 및 초청 공연 등 전승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민속예술축제 도대표로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었으며
2020년에는 모전동 일대에서 전승해온 노동요 및 의식료로서 명확한 전승 계보의 역사성이 입증되어 경상북도 문화유산, 무형유산 제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컨테이너에서 연습을 하는 등 열악한 연습 환경에 처해 있어 연습 및 전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수관 교육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전 들소리 전수관 건립을 위해 2018년 7월 투자심사와 공유재단 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10월에 모전동 348번지외 4필지 토지와 건물 3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공모 준비로 모전 들소리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국비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2022년과 23년에 공모 사업 선정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공모 신청에도 선정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먼저 국가유산청 예산 부족과 신축보다 개보수 방향에 따른 신축 지원의 축소입니다. 다음으로 신축 사업 평가 시 입주 예정 종목 타당성으로 2개 이상 지자체 공동 사용 시 배점이 높으며 단체 종목은 2개 이상 복합 종목일 경우 가점을 받으나 모전 들소리는 1개 단일 종목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모전 들소리의 입주 단체 종목 추가 종목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이 밖에 사업평가표에 있는 재정 지원의 적정성과 당해 지자체의 의지,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점검, 보완하고 국가유산청 등 정부 부처와 도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모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전 들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에 동장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3년 동안 국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되지 않은 이유가 뚜렷합니다. 신축보다는 개보수 방향을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찾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지자체와 공동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일 2개 이상 종목이 복합 종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봐서는 국비에는 저들이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 신국공업사 그 뒤쪽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같이 2개 종목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전 들소리와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비가 저들이 이러한 연유를 해서 신청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은요. 그럼 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모전 들소리에는. 그럼 연로하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연로하다 보니까 이거 긴급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그래도 경상북도 제46호면서 또 문경시민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긴급하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 저희들이 전성을 해야 돼요.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공감하거든요. 그럼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긴급하고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비 확보라도 해야 됩니다. 도비 확보도 하고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의지 같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 저들이 용역이라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용역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예, 안 그래도 그 답변서에도 있듯이
그 지금 현재 그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국가유산청에서 금년도에도 그 선정이 된 그 경남 김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5가지 탈춤을 비롯해서 5종류가 그 신청을 복합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선정이 됐고, 아마 지금 내년도부터는 아마 전국에 1개 내지 2개 정도를 이제 그 선정을 한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다른 2020년, 21년, 22년 3년에 걸쳐서 그 전수관으로 선정된 그런 그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4종류, 5종류가 이제 포함돼. 그럼 예천이나 상주의 전수관은 거기 몇 종류입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그래 하다 그 선정이 됐는 부분도 그래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다가 전수관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저들이 필요성이 있는 거를 복합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럼 국비는 이게 힘드니까 그럼 도비, 저들 도의원 3분 아닙니까? 그분들 문경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도비 좀 확보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도비 확보하고 해서 정말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토지는 벌써 예전부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각종 행사하는데 외부에 연예인들 부르고 뭐 가수들 부르고 행사가 지금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경비를 예를 들어 반틈만 줄이도 한 2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시에 중요한 시책 사업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을 앞으로도 저들이 계속 전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한번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용역 예산부터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적하신 부분 그 잘 들었습니다. 그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그 다르게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모전 덜소리를 포함해서 이제 사기장, 뭐 불화장, 호산춘, 뭐 세제 아리랑까지 같이 전지실이나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내년 본 예산에 금년도에 아마 지금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부지라든지 여러 검토를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천 2동 4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 축제, 우리 찻사발, 사과, 오미자, 한우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찻사발 축제, 사과 축제, 오미자 축제, 약돌 한우 축제는 우리 문경을 대표하는 4대 축제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방문객 수 및 축제를 통한 자체 수익금 발생 현황을 보면 찻사발 축제는 총 56만 2,868명이 방문하여 5억 1,173만 3천원의 자체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사과 축제는 142만 명이 방문하여 1억 3,990만 9천원의 자체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 축제는 16만 5천 명이 방문하여 5,480만 5천원의 자체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약돈 한우 축제는 가축 전염병 등으로 미개최된 연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2년간 20만 명이 방문하여 1,070만 7천원의 자체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문경의 대표 축제들이 문경시 찻사발 축제 운영 조례를 제외하고는 축제 운영 관련 조례나 매뉴얼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수탁하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위수탁 협약 관광진흥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금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수익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예산 외 비용으로 당해 연도 축제 관련 지출로 사용하는 부분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 측면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4대 축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축제 운영 조례 또는 축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문경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체 수익금은 세외 수입 등으로 처리하여 차년도 축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수익금 등의 투명한 지출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4대 축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지침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4대 축제를 비롯한 관내 다른 축제 및 페스티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문경시 축제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또한 필요시 조례 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위탁 사업의 수익금의 경우 용도에 맞게 목적 사업 범위 내로 당해 사업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련된 축제 수익금 부분의 지출은 상위 기관의 감사 때도 별도의 지적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익금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수익금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수익금을 세액 수입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경시 축제 운영 매뉴얼과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서에 수익금 사용 시 지출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적시하여 보조 사업 정산 방식에 준해서 정산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명품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대 축제인 찻사발, 사과, 오미자, 한우 축제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 질의는 우리가 보통 의안이나 시책에 대해서 그 추진 사항도 점검하고 내지는 개선이나 건의를 하는 그런 감사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그죠? 네. 근데 주신 답변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그런 이제 변명성 이런 답변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 예산을 산정할 때 그 기부금이나 수익금을 고려해 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네, 축제 예산은 별도로 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자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나 기부금이 없으면은 예. 축제를 망칩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제가 질문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면은 그 지금 축제 예산서를 보든지 내지는 사실 수익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정산서는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지출 내용들이 기존 예산의 항목하고 대부분이 중복이 돼요. 뭐 식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 경비가 말하자면은 안 써도 되는 걸 있으니까 쓴다는 그런 본의 내용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부단 뭐 어떤 특정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4개 4대 축제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한 우리가 지금 축제를 개최해서 받은 수익금이나 기부금은 그해 당해연도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다 하셨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로 해도 되고 하지만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문장만 인용해갖고 뒤에 거는 그냥 잘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출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올해 우리가 설립한 예산액과 써보니까 모자란 부분은 당연도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그 수익금을 충당하고 그걸 적립해서 또 모자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본 예산을 세운 데다가 주묻돈이 쌈짓돈이라고 들어온 거를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축제 당해 연도의 수익금은 당해 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드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그 목에 한정돼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문경세제 관광객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문경세제 관광객은 47만 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의 관광객 30만 명보다 약 57%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금년에는 연간 관광객 242만 명보다 훨씬 많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관광객이 문경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객 중 외부 관광객의 숫자나 관광 패턴은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광 정책의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문경세제를 찾는 관광객의 정체성을 분석, 확인할 수 있는 표본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계절별로 소정의 기간을 설정하여 문경세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문객 중 외부 관광객 수나 얼마나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방문 동기는 무엇인지 등 향후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에 필요한 설문 항목을 설정하여 방문객의 관광 패턴을 확인하고 관광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세제 방문객 표본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세제 방문객 산정은 자체 관광객 개수 시스템을 통해 전체적인 방문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 이외에도 매년 찻사발 축제 기간 중 축제 평가를 위해 방문객 표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참고해서 축제의 향후 방향성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문경세제의 계절별 방문자 특징, 이동 경로, 소비 규모, SNS 연관 분석을 통해 부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들의 데이터 활용 교육 강화와 관광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시설물 설치로 다시 찾고 싶은 세제를 가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경세제 방문객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네.
그 문경 세제를 찾는 관광객 숫자를 그 집계하는 개수 시스템이 있죠. 네네. 예,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요? 주차장에 두 군데가 있고 예. 옛길 박물관, 생태박물관 그래서 네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가 네네. 있습니까? 네. 예, 생각보다 많기는 하네요, 그죠? 근데 그 개수 시스템이 그 숫자 집계가 비교적 좀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그 시스템의 단점은 좀 숫자는 정확하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문경 시민이 외부 관광객이 잘 구별되지를 않아요. 그거는 숫자로는 정확하지만 그래서 그 외 어떤 관광 그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네. 네네. 예.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방식으로 보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랩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 이 시스템은 또 문제가 좀 너무 정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관광객이 일반 그 방문객의 구분이 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그 본의원이 데이터 랩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1,120만 명이 문경이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12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과대 포장한 것으로 사실은 좀 판단이 돼요. 근데 그 우리 시뿐 아니라 관광지로 이제 저기 유명한 그 모 지자체에서 그 저기 실제보다 방문객이 5배를 뻥튀기 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실장님 그 알고 계시죠? 네. 예, 아니 참 그 국장님. 예. 예, 예. 그 뭐야 문경이 사실은 그 엄청난 예산을 또 우리가 그 세제에 투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고 네네. 그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문경에서 숙박한 그 방문자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의 상주시, 그다음에 계산, 거주자가 충주 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과연 그분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숙박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그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데이터가 굉장히 튼튼해야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그 관광공사 데이터랩이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자료로 앞으로는 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아직은 그 추세 분석 정도의 참고로만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그 데이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찻사발 축제 기간 동안에는 뭐 또 그때 방문객 포번을 해서 뭐 그 실시하고 관광 데이터를 축적을 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주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 통계에도 찻사발 축제에만 일회성으로 거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따라서 그 본 의원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관광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절별로 한 10일 정도 그렇게라도 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그 대규모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대학생들이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이제 그 알바를 활용해서 문경 그 세제 방문객이 대한 표본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개수 시스템과 그 연계해서 우리만의 관광 데이터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번 그 실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관광 정책 그 개발 그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는 뭐 연령대나 여러 가지를 그 사람들이 또 왜 찾는지 그 여기서 또 머물 의향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업무에 좀 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가은 농암 마성 지역구 김경환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자원의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2018년에 실시한 문경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275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있었으나 그중 35개소는 이미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문화유산은 240여 개소에 이르며 그 또한 문경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이 소유자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차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나 유적이 아닌 우리 선조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치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은 단순히 개인이나 문중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문경시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비지정 문화유산은 보존을 위해 문경시의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비지정 문화유산의 지역성과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경의 장기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조사 결과 총 240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현존하며 35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건립 시기 등의 일반 현황뿐 아니라 조사 대상의 건축 현황, 보수 정비 요소 또한 전수조사 내용에 포함되었고 문화유산의 활용도 및 보존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별 분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전북 개정 조례안 시행을 통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구체적 보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의 운영 보존을 위한 보수 정비 사업, 그 밖에 전성, 보존 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보수 사업비 50%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삼북면 부원당 고택을 포함하여 총 29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관련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하여 비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보수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문경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보수 대상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대상 사업으로는 시지정 문화유산인 인천 채씨 화수원 종택과 선성 김씨 고택과 비지정 문화유산인 동로 석계정이 보수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국가유산으로의 지정 가능성, 비지정 문화유산의 등급별 분류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관광자원인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의 관심 필요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 참 비지정 문화유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또 아시다시피 또 선유동 계곡에 또 아시죠? 네네. 그 학천정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보조가 50대 50이라 그러더라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비문화유산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50%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현실이 또 알다 보니까 문경 관내에 또 아주 많잖아요. 한 200개 이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마 그 비지정 문화유산에 지난번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그 용역을 통해서 그 조사한 결과 여러
240여 개가 넘게 유산으로 저희 문경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아마 이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해당 부서에서 인력 관리하기는 조금 인력 부족도 있고 읍면동에서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면 뭐 가능하지만 또 여기에는 또 예산이 또 따르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정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도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그 벽면하고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그 돌봄 사업단에서 지금 응급 조치를 해놓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담장까지 하게 되면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아마 그 지난번에 그 지회에서 시장님 면담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자부담분을 조금 그 30% 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추진해 보겠다는 고려 답변을 드린 바 있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될 수 있도록 또 뭐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특별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학천정도 제가 보수했는 부분도 한 10여 년 전에 다시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천정은 그 관광객들이 선유동 계곡에 와도 학천정 안을 못 들어가게 해서 문을 잠갔었어요. 그러면은 시에서 해주고 그거는 밖에서 외부에서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도 저는 잘못됐고 또 이 10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이게 개보수를 한다는 것도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익적 사업적으로 필요한 덕이 되는 유산이 있으면은 좀 보존 좀 하고 시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한 한 200군데 이상을 등급제로 좀 나누어서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는 좀 살려주고 또 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요새 한옥 그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체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살려서 문경 곳곳에 또 좋은 문화재지만은 또 와서 또 하룻밤 자면서 우리 문경을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를 또 제안을 하고 나머지는 한 2명 정도만 있어도 등급제로 해서 한다면은 아마 이 10년 갈 그 20년 이상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아예 방치를 해두니까 금방 그 뭐 문화재가 뭐 나름대로 뭐 그냥 부사지고 뭐 또 비 한번 오고 나면은 또 습비 차고 이러다 보니까 문도 늘어줘야 되는데 안 늘어주고 하니까 안에서 그냥 썩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본회의원은 한 2명 정도는 좀 나름대로 이 문화재 관리 쪽으로 해서 그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드는 것도 좀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적하신 부분은 그 지난번 그 17년도에 전수조사 용역시에 5등급으로 등급을 분류는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의견만 참고를 하고 현재는 등급별로 구분은 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등급별로 선정을 해서 뭐 효율적인 뭐 인력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